성월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19년도 당초 예산은 2018년 예산 239억 7,563만 3천원 대비 44억 8,670만 7천원이 증가된 284억 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부수 신축과 농계구입비 10억, 친환경 쌀 가공인프라 구축 3억 5천, 이상 고온 대비 시설환경 개선 7억, 농촌자와 복합 산업화 지원에 4억 2천,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3억, 옥수수 베일라 구입, 노후 비닐 교체, 가뭄 대비 농작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 등 대부분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액사업과 연례 반복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외국인 근로자 편입 개선에 1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청년 취업농 지원에 600만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귀농인 정착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사회치 영농활동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910만원과 환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험에 5천만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에 5천만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농기계 개인 농작업 장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 5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조사 및 식당 개발에 2천만원, 농촌지역개발 사업장 시설 유지 관리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설 개선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보조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농업인 공모 사업에 15억을, 중점 육성 사업에 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농계임대사업소 운영물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대형 농기계 임대 지원에 옥수수 조사료 전용 베일라 구입 지원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지원에 1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망구입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담수어 양화장 지하수 개발에 2,800만 원,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자 지원에 1억 7,320만 7천 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7억 5,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 인프라 구축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 1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수출 전문단지 조성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용 소형 사과 품종 개발 보급에 800만 원을, 기후 변화 대응 내재 종합관리 시범에 4천만 원을, 양구 사과 향토 사업 육성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리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0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소독 유망작목 육성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 고온 대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일본 수출 전용 원예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 고온 대비 시설 채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보험 농가부담금 추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존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재배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쌀 대량 소비자 차액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도매시장 추락 운송비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에 5천만 원을, 개발 제작에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양구명품관 농산물 수송 차량 교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운영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1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 친환경 농산물 신선 편의식품 개발 지원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우혈통 개량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이천공 28만 4천 원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5천만 원을 양구 벌꿀 명품화에 4억 5천 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 등 축사시설 구조 개선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4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지자체 협력 사업에 4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에 5,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 보조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9,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입 검출 급여 지원에 2억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 조성 및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 구축에 6천만 원을, 축사 악취 저감 미생물 보급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 소독장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설치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장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5천만 원을,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사업에 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예산액이 17억 2,983만 3천 원 중에 이자 수입 등으로 2,164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2,9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사 직원들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지원과장, 축산과장은 마련된 자리에 나오셔서 지원님들 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346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전담 공무원이 부재 중이었는데 좀 됐습니까? 예, 지금 농업정책과 고명원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여서 우리가 농업정책계에서 정책계장이 담당을 하고, 무기직으로 담당 무기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담당 계장님이 부재 중이라 가지고 혹시 오셨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청년 취업 농업 지원 있잖아요. 344쪽에 그거하고 환농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 농업인 농업 정치 자금 지원. 이게 지원 조건이 만 40세까지죠? 예, 만 4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나이를 좀 이렇게 대폭 완화시켜서
뭐 50세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 환농, 천농, 귀농 이런 나이를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만 45세나 50세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요를 보니까 지역 농특산물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향토 음식 및 정통 음식에 대한 교육, 한국형 정통 음식과 개통,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농어촌 어르신보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의 그 복지 생활을 위한 그 지원 사업입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그 한강리 마을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고명 과장님, 마이크 좀 잠깐 당겨서 녹음 잘 안 쓰게. 한강리에 지원한 바 있고요. 그 내년도에도 그 농촌 어르신들의 보유기술과 솜씨 등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농촌 마을을 그러니까, 위한 예, 올바른 식생활, 뭐 실천, 혁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을 대상으로 하신다 해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364쪽에요. 옥수수 조사료 베일러 전용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현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전에도 그 조사료에 문제가 좀 많아, 기계 장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저번 께 1월 내년도 6월까지 아마 개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입을 하시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작업반으로 다 일을 하실 건지. 이게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장목반을 통해서 유탁 경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처럼 또 그 이해 요소가 좀 생기지 않을게 좀 적절한 타이밍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가지고 그 기계를 사용하자 하시는 분들의 그 좀 이렇게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69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규산, 석회, 폐화석 등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이거를 대부분 이제 보면 규산은 논에다 사용하는 건데 이거 규산 말고 이 사업비를 돌려서 이렇게 뭐 고품질 쌀 생산에 뭐 볏짚 썰어 넣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폭 확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농업지원과장 고승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토양 개량제 사업 외에도 그 일부 농가에서 지금 볏짚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그 피해를 방지하기 뒷걸음을 위해서 이제 볏짚을 많이 쏟아 놓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책사에 봤는데요. 예. 그럼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왜냐면 그거와 연계돼서 조사료 수입도 저희 보니까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하신 걸로 해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 규산하고 석회, 폐석만 일가를 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 한 70% 이상은 사용하는데 나머지 한 30%는 이렇게 쌓아놓고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군비 차원에도 좀 규산이나 석회를 받으면 제때 좀 이렇게 논에다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 개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81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율이 작년같이 50대 50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6대 4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 보조 비율에 대해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향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계획서 사업 내역이 보니까 아직도 50대 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근데 저희가 군수님 공약도 그렇고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6대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손쉽게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근데 50대 50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내년도는 꼭 6대 4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잠시만요. 예, 여기 404쪽에 보시면 후계 축산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처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00만 원 상당의 그 축사 지원인데 지금 4개소밖에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양구읍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이야기만 하나를 더 하셔가지고 5개 정도 돼야 한 5천만 원만 더 계산하시면 5개 정도 되면 5개 읍면에 한 마을에 하나씩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도축서과장 조정호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비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내년도에 1개소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좀 올리셔가지고 왜냐면 축산 제한 지역이 구역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그 축사를 지원을 받아도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축산 제한 구역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주셔도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개 읍면 그 균등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예, 359페이지 그 평화적 농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이게 펜션하고 민박은 별개죠. 네. 그 펜션하고 민박은 그 같은 말인데 네. 사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건 이제 민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펜션을 그냥 민박으로 네. 하신단 말씀이죠. 그럼 민박이 이게 시설 개선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말씀이죠. 예, 저희가 1개소의 이제 총 사업비가 1개 사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1천만 원인데 그중 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가구당 800만 원 지원 나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요. 농축산업 경쟁력 농업 및 공무사업하고 중점 사업에서 여기 조례에 40% 정도가 시설 개선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이거 조례를 좀 개정하셔가지고 플러스를 좀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은 이제 2019년도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시도인데 저희가 경쟁력 제고 사업 그 플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 검토를. 예, 좀 상향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 좀 혜택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네, 해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요. 동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유용 미생물도 좀 같이 좀 건립될 수 있게끔 좀 부지 선정하는데 좀 만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364페이지 옥수수 조사료 전용 베일러 구입이 지금 이게 기존에 2대가 위탁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현재 유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가 되고 있나요? 2대가? 2대가 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2대가 다 활용이 되고 있나요? 2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건 한 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는 그럼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방치보다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원인이? 원인이 뭐 기계의 그 결함보다도 예. 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분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걸 또 위탁 관리한다고 해서 3억 5천을 계상하셔가지고 기계를 구입한다 그러시면은 국민들이 보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지난 이제 내년 7월 때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유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두 대 나간 거는 옥수수 전용 그 베일러가 아니고 뭐 수단그라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사는 거는 옥수수 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하베스타가 탈부 착용이 돼 있지 않나요? 예, 돼 있습니다. 하베스타가 돼 있으면 옥수수도 빌 수 있잖아요. 빌 수 있는데 비는 데 대해서 좀 잘 운영이 다 되지 않아 갖고 옥수수 전용 베일러를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하베스타를 탈부착을 하면은 옥수수를 빌 수가 있는데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셔가지고 이거를 또 사서 또 위탁을 준다는 거는 그게 옥수수가 이제 그 작물이 두껍고 수산그라스하고는 네. 두껍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하고 동력이 좀 딸려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시나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지금 인력 관계라든가 예.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요지가 생기는 부분을 또 이걸 위탁 운영한다 그러면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제 유탁이 내년도 7월달에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유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축산인들한테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그 한 놀당 가격을 얼마씩 받고 있죠. 네. 얼마씩 저희가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3만 원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이게 여기에 대한 뭐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조사료 그 베일러 이용률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농가에는 상당히 지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 예. 그 이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3만 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작업료를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지원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러니까 자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농민들이 이게 3만 원씩 내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작업하는 작업 비용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기계가 2대면은 한 몇 억이 돼요. 몇 억이 되는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비를 받는 거는 그 사람한테 기계를 사주는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근데 이걸 또 사가지고 위탁을 또 준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가 지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예, 임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단가가 당초 150원에서 이런 데에는 100원으로 그 정액이 조정됐습니다. 금액이 조정되는 네, 바람에 잘 알았습니다. 예, 383페이지요.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은 이거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보조 비율 얘기해요. 예, 보조 비율. 예, 지금 한 40%. 요것도 40%인가요? 네. 이것도 좀 어떻게 상향 조정하실 생각?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아직 그 보조 비율을 확정 짓지는 아직 않았는데요. 그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세농업이나 고령농업인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재해농업인이나. 예, 좀 상향을 하셔가지고 좀 예, 그래도 영세농이니까 혜택을 좀 더 받으실 수 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도 약간 상향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조사료 옥수수 수확량 농기계 3억 5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연의 설명을 임경렬 위원님께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조사료 수확기를 처음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 임대사업소에서 그 농작업을 대행을 해줬었습니다. 처음에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임대사업소의 전체 업무 중에 임작업에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히 그 조사료 수확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하다가 어차피 조사료 수확기라는 게 조사료를 심는 한우 농가만 국한이 된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장목반도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축협에서 위탁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갖고 위탁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자기네끼리의 어떤 내규를 정해서 축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되겠고 저희가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걸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는 거는 축협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축협에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축협에서 방법론이 어떤 개인 어떤 작업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로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워낙 대형 농기계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공모를 해서 어떤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게 지금 그 사업하시는 그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3만 원을 받는 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시고 군비로 작업비를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조사료 생산 사업비로 톤당 5만 8천 원씩 그 조사료 생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그 군비로 작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5만 8천 원의 어떤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3만 원의 그 책정의 이유는 저희가 그 조사료 작업을 직영을 했을 때는 3만 5천 원씩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작업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그다음에 그 조사료를 생산을 하려면 조사료 기계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트럭, 또 트랙터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수용비가 총합적으로 합쳐서 3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최소한 인건비도 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금년에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세운 거는 전번에 있던 조사료 작업기로 분명히 옥수수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초파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뿐더러 그게 작업량이 하루에 한 1000평밖에 못 해요. 그 지금 있는 기계로는 그게 의줄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수단그라스를 양구 지역에서 조사료로 수단그라스를 한 80% 이상을 재배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농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때 그 기회를 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옥수수 조사료와 또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를 심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조사료용으로.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춘천이라든지 인제께 넘어와서 작업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옥수수 전용 베일러가 꼭 양구에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럼 군에서 자체 운영하실 때 3만 5천 원을 받으셨단 말이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가 이제 동면까지 늘으면 4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되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저희가 그 조사료 작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사료 작업을 하려면은 저희가 거기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때 예. 단가를 3만 5천 원씩 받으셨냐는 예, 말씀이죠.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축협으로 위탁되면서 5천 원이 하향 조정됐단 말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거는 28,000원으로 자치할자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35,000원을 했다가 농업인들이 그 해에 상당히,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그 35,000원을 했다가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농가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농가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3,000원인가를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처음에 35,000원 얘기하셨으면 국민들은 35,000원으로 알고 있죠. 지금 그래서 33,000원인, 32,000원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작업할 때. 군에서 직영할 때. 근데 아까 35,000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나중에 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해만,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협약을 하기를 고해만 그러면 농가들의 어떤 그 경영비 절감을 해서 32,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35,000원으로 다시 받는다라는 어떤 그 협약이 있었어요. 축산농가들하고. 그리고 이 기계가 예. 뭐 위탁으로 가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예. 한 분한테 가지 말고 딴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문제가 소지가 안 생기는데 전에 있던 기계도 거기가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기계도 또 거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를 지금 우리가 새로 사는 옥수수 전용 베일러를 예. 그 작업반이 이제 구성이 돼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분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은 부족하고 그게 왜 제한적인 게 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낙 고가의 기계고 그 기계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천상 그분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제 양국은의 한우협회라는 단체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아마 저희가 위탁 운영을,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위탁 운영으로 가는데 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새로운 새로운 운영팀이 생길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장목반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 그 지금 한우협회는 생겼습니다. 지금. 네, 협회는 창립을 생겼어요. 했어요. 먼저 것도 기계가 2대 하면 5억 이상 되잖아요. 금액이 작은 그렇습니다. 건 않습니다. 예. 고액입니다. 네.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한 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함이고 한 대만 거의 활용되다시피 하는데 또 이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한 기계는 실은 이제 경과원 연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거의 지난 상태고 또 재작년에 이제 나중에 구입한 똑같은 기계거든요. 그건 종류가. 근데 그 기계는 이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 산 기계가 나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 옛날 기계에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예비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작업팀이 한 팀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인력이니까 하나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하나는 실제 작업에 투입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가의 장비를 예비용으로 놔두시고 한 대는 활용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나라 장비가 아닙니다. 수입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보통 20일 이상의 그 어떤 수리 기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처음 산 장비는 장비를 구입하면서 폐기를 시킬까 하는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농가에서 그걸 차라리 폐기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예비 장비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폐기를 안 시킨 겁니다, 저희가.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축협을 통해서 그 운영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 예, 저희가 제출해 축협에서 들어오면 자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렬 의원님, 그 지적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이 충분하셨습니까? 예, 일단 자료 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346쪽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입 개선으로 당해년도보다 260%가 증액 편성된 1억 99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당해년도엔 360명, 6기 36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셨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무부로부터 400명이 배정이 받았고 392명이 입국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399명이요. 392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올해 450명은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지 내년도 19년도에는 이제 올해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50명으로 늘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산한 상황입니다. 네. 그 입출국 시 지원 차량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이게 양국 군의 1회 때 몇 명씩 입국을 합니까? 입출국할 때? 입출국할 때 작게는 한 56명서부터 많게는 80명까지 이렇게 입국이 됐었습니다. 예. 양국군의 버스 있잖아요. 활용하면 이게 선거법에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활용은 안 합니까? 양구군청 버스도 같이 활용하면서 임대 예. 버스를 이렇게 활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회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저희가 그 외국인 근로자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서 숙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의 그 리모델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잠자리를 위해서 개인 가구에다가 1,000만 원씩 5가구에다 지원해 준다. 개선 사업비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요? 5개 가구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1가구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 편익 개선 사업 6,885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요? 예, 산재 보험료, 산업재해 보험료. 예, 알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4,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업인 단체 행사 및 대참가 지원금이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 단체 지원에 농업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되는 행사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네. 보험의 풍년제례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의 대회 참가 등에 그 지원되는 금액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50만 원이 나눠서 늦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쪽인가요? 예? 750만 원이 징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농업인 단체 행사 및 대참가 지원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단체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인상이 된 양쪽으로 상황입니다. 나눠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양국의 사회치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양구군에 한 18명 되겠습니다. 18분. 그 2028년 당해년도에는 일반 운영비 편성이 없었나요? 당초에 있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조직 개편되면서 여기에는 없는 거로 되는데 작년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회치 관리는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 조직 개편은 전에? 예, 센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했었고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지원과에 하여튼 있었는데 기술원에서도 뭐 예산 지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그 사업이 아니고 네.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있었는데 그 일반 운영비 편성은 안 돼 있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난해 그 당초 예산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 351쪽입니다. 그 환농업인 농업 생산 시설 지원 기반 지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에는 없었죠. 이거 2018년도에도 있었었습니다. 추경 때 만드는 사업. 추경 때, 예. 예, 추경 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때 이 사업비를 얼마 쓰셨나요? 이게 사실 그 청년 농업인이 한 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원 나이가 최고 만 40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나이를 좀 늘려서 한 50세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경 때 얼마 계상을 하셨습니까?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에) 그 친환경 화장실 설치 2,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설치는 이게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요. 예. 그 들녘에 예. 그 집단화된 비닐하우스나 농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원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지원은 해주고 관리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예. 예.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358쪽입니다.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부위로 예산으로 1억 562만 6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금 8개 마을에 그 농촌체험 마을이 지정이 돼 있죠? 운영되고 있죠? 예, 현재 8개 마을이 지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무장이 채용이 없었나요? 아니, 사무장 채용 제도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10년 전서부터도 사무장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는 1억 562만 6천 원의 사업비가 그전에도 운영이 됐었는데 왜 지금 계상이 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지원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18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예. 추가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네. 259쪽에 농촌 축제 지원 사업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축제 지원이? 이거는 하실 그 것인지. 남면 두무리에 그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비깨비 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깨비 축제. 예, 도깨비의 예. 준말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도 하셨나요? 이 예, 축제를? 곰치 축제 때의 그 행사 기간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건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했었나 보죠? 국비가 반이고 군비가 반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는 그렇고, 19년도엔 그렇고, 2018년도에. 예, 작년에도, 그러니까 18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비교 증감에 다 100%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했던 사업이면 그 비교 증감이 표시가 없을 이게 텐데. 과목이든가 단위 과정이 지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그 평화지역 농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3억 9,200만 원. 요거는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척지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45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20%가 포함되는 거고요. 예, 1개소에 자부담금이 20%가 포함이 돼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양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남면 쪽이 아니고? 예, 양구군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평가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예. 나가서 5년 양구에서 민박 사업이 5년 이상이 되면 예. 저희가 시설을 봐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그 농축산산업 경쟁력 저고 사업 관련돼서 3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분, 그리고 축산업만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농축, 수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임업도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업인도 포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당해년도 2018년도에 1억 5천만 원 중에 농업축산 부분을 제외한 임업과 어업 부분에 지원된 사업이 있나요? 그건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기에 농축산업 경쟁력 농업인 공모사업 그 하단에도 역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사업 육성 해가지고 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 시설 개선 사업으로 3억 원 위에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보면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수산업과 그리고 임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그 관련된 사업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2억 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90쪽에 보면은 그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 농가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거 1억 800. 예, 그거보다 이제 우리 농가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율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네. 그 농업정책보험금 금융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현재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농가 부담금이. 지금 현재 20%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무슨 보조죠? 국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자부담 20%. 예, 그럼 이제 자부담 20%. 예. 그럼 나머지 30%는? 지방비요. 지금 20%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해요. 그 농가에게
재보험료를 보존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자부담률이 20%인데도 농가에서는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를 더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보험이라는 것이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또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 농해나 이제 시설 농작물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등록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농가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보상이. 그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그렇죠. 다 지원을 예, 해야죠.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이나 가축 그런 쪽으로 해서 예. 그다음에 농기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노인, 장애인, 여성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을 하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어떤 포화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건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원이기보다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그것도 80%가 보정이 되고 자부담 20%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많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금도 이렇게 하나요? 그 인근 시군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네. 지원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예. 판단을 못 했는데, 인근 시군도 같은 비율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2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가 자부담이 되죠? 한 10%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10%? 자부담 10%? 자부담 10%. 네, 알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비용으로 8,144만 5천 원이 계산이 됐는데 영농자재 지원이 여기 비료도 포함되는 건가요? 요거는 상토입니다. 예. 벼 재배, 모짜리용. 알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억 5천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 396쪽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가들이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작목반별 디자인이 다 틀리죠. 품목별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 포장지 재원 디자인을 의뢰해가지고 해서 대행해 주는 거죠,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이제 식재 작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농가나 작목반이 쉽게 이렇게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포장재 지원이 퍼센티지가 틀린가요? 아닙니다. 지금 4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그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으로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1억 6,5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스키드 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406쪽에 경관 조성 및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 구축 관련돼서 6천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 밀원수 조성에 적극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더 많은 그 밀원수를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관련돼서 그 지원되는 그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뭐 운영비라든가 그 장비 지원도 있을 테고요. 이게 조금 전에 104쪽에 있는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기하고는? 친환경 몇 페이지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404쪽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예, 이 사업은 그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똥오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키드 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동면 후곡리에 그 비료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예. 법인의 위탁을 하는, 경영을 하는,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그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그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그 생산자들과의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이 비료 공장 설치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가축 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의 목적인지,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겠지만, 우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기 문제. 왜, 지금 저희가 그 경축자원화 그 창리에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후곡리에 유기질비료 그 공장을 세운 거는, 예. 그 관내에 있는 가축분 대비를, 그러니까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노초에서는 그 외부에서 그렇게 그 가축 분뇨들이 많이 들어온다, 발효부위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문제는 왜 관내 그 축산농가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7년, 16년도 단기 손실 금액이 2016년도에는 3,3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9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 현황을 보시면 장비 지원 4억 9,400만 원, 포장재 4,500만 원, 수분 조절재 4,900만 원, 뭐 그 외에 운영비 1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악취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생산자들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이 경영체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운영 처리의 방법이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면은 (2019년도에) 관리 위탁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을 공개 입찰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비료 공장을 세운 그 자금이 한강 유역청 자금으로 이 설립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한강 유역청에서 점검을 와서 그 위탁은 불가한 거로 그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그 공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강 유역청 그 지침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 한강 유역청하고 이 협의 보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한 몇 개 시군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도 환경과 쪽에서 지금 환경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단기 손실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양구군의 그 관리 문제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탁을 하라는 것은 또 양구군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위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신철 의원님. 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표명을 위원장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이 284억 원, 그의 추경과 19년도에 또 추경 그리고 기금 운영까지 한다면 3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아주 큰 예산을 그 농업 관련 사업 그리고 각종 지원과 보조의 사업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그 보조와 자금 운영에 있어서 소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농민 또는 개인 이런 단체별, 장목반별 경쟁이 또 심하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또 소외된 사람들이 또 박탈감도 생기고 어떤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많게는 수억, 수십억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늘과 땅만 쳐다보면서 오로지 본인의 몸만 의지하며 몸에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혜택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관련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 보조사업 지원금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 순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거액의 그 보조금을 이제 그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수차례 그런 회의를 가서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나라의 지금 국도비의 구조가 국도비 지원 사업, 이제 대량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거액의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우리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의 어떤 제도가 그 자격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 예산이 군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필요한 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사업에 그런 쪽에 어떤 개인적인 공물에서 그렇게 거액의 그 어떤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가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국도비라는 공무사업에는 거액에 따른 이제 기준이 돼야지 공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떤 군에서 제한을 하는 거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그 시설 사업 관련된 예, 부분만 그렇습니다. 제한돼서 예?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그 개인 저희가 이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뭐 거액의 뭐 매덕 이렇게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 누적된 부분을 합친다면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희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누적된 사업을 저희가 뭐 하우스만 하더라도 하우스가 지금 평당 지금 650만 원 아닙니까? 저 100평에. 네.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600평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600평을 받아갖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농을 하기엔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한 3년, 4년에 거쳐서 뭐 규모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600평씩 4년 받으면 한 2,4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 훌렁 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예. 어쨌든 그 진짜 그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분들, 몸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대한 그 정보 제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또 박탈감, 소외감이 느끼지 않게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저희가 이제 1월 달서부터 이제 겨울 영농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첫날은 저희 이제 센터에 종합적인 사업을 갖고 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도 갖고 있고, 약간 시간이 날짜마다 또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대상자가 되시는데도 어떤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미연에 좀 방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용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양구군의 그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과와 1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또 현업 종사자까지 포함한 70여 명의 그 직원이 되는데, 이런 큰 규모를 그 주의하는 그 부서의 센터의 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 추진비가 3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도 양구군이 그 농업 부분이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경지 면적에 있어서도 4,596헥타르로 화천 인제보다도 높고, 그 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도 82.5, 78, 이 면적보다 훨씬 높은 117.8 헥타르가 되는데, 어쨌든 뭐 예산부서와 좀 협조해가지고 그 소장님의 그 농업 부분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터 소장님의 그 업무 추진비를 좀 대폭 좀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를 드리고, 그 예산부서과 협의해서 저희가 뭐 필요하면은 더 이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십니다. 자,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원입니까? 예, 우여림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지원 급식지원은 최근에 이제 고령화 뭐 이렇게 마을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조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려고 마을 공동급식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 전체 다. 아니, 마을 공동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요 4개 마을을 저희가 4개 마을만. 4개 마을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마을이라면 각 면입니까? 예, 면 단위의 마을 단위로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꼭 고맙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과 명품 과원 조성이라고 네, 3억 4천여만 원이 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일까요? 사과명품 조성 사업에 네, 대해서 3억 4천이 증액되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묘목 지원이나 그 지주 설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같은 그런 지원이니까 특별한 어떤 명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는 또 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 보면은 고냉지 채소 안정 생산, 또 소득 유망 작목 육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에도 5천만 원이 계산되었는데요. 유명 작목은 어떤 채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망 작목이네요. 유망 작목은. 그럼 우리 지금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그 고냉지 쪽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 감자나 그 감자. 채소 종류 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84쪽입니다. 384쪽이요. 농업 신기술 이상고온 대응 시설 채소 온도 저감 시설 저감 기술 시범. 오늘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활용도를 보급할 그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농가의 신청이나 시범 농가는 뭐 아직 선정이 신청이나 아직 안 지명된 됐습니다. 거는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네. 됐습니까? 네. 요거는 남부 지역은 우리 이쪽보다도 더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역의 뭐 현장 시찰이나 또 이런 그 체험담 같은 거를 듣고 좀 우리 이 양구군에 반영이 되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주요 도로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농가나 농산물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주관을 이제 마을회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이제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원토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농가나 어떤 농작물이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또 개선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그 피서철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한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집판장을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확정돼야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양구군만이 아니라 타 군도 서로 또 지금 이런 농산물 판매 이런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02쪽입니다.
네, 여기 접경 지역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또 뭐 행사장이나 이런데 그 판매하는 곳을 직접 가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경마장에 바로 마켓 네.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방산에게 민두 벌꿀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가서 직거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가서 많이 보고 느끼셨겠습니다. 예, 예. 양구에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접경 지역, 청정 지역 또 우리 방산 두타연 홍보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농가에 또 벌꿀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이런 걸로. 네. 예, 예. 좀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데 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부터까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추계 축산 기반 1억 7천 이게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104페이지 추계 축산 지원 404페이지. 후계 축산 기반 사업은 축사 시설을 신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축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새로 져준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4개소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씩 평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한 6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한 개소당 한 150평 정도는 돼야 소 한 50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 담당자가 4개소면 양구 읍면이 5개인데 져줘야 할 사람 많을 텐데 그냥 예산을 좀 짤 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도 5개 정도 돼야 읍면에 하나씩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실 텐데 4개소인데 등살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업무하시는 분 입장도 좀 편의를 봐서 일단 5개 정도 돼야 읍면에 하나씩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추경 예산에도 좀 잊지 마셔서 그렇게 좀 꼭 해주는 걸로 하고 담당 계장님도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이 되게끔 해줘서 해야 되지. 예산 짜시는 거 보면 참 야박한 것도 많아요.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 아주 애먹게 짜시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건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그 업무에 좀 탄력성을 갖게끔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대도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